안녕하세요 여러분. A Warm Winter's Night Part 5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페이지와 37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도 프린트하셨다면 함께 준비해 주실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Blowing on his frozen hands, 상훈 made a painting in the cold studio. 자, blowing 하고 지금 ing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네요. 자, 여기 나오는 분사 구문, 원래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나요? 그렇죠.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문장에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살려 볼게요. 접속사 다양하게 있을 텐데 내용상 보니까 그의 손에, 그러니까 얼려진 그의 손을 호흡 불면서 성훈이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접속사 as 혹은 while 쓰시면 될 거고요. 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주절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일한 성훈, he가 되겠습니다. 시제, 과거 시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as he blew 혹은 while he blew 형태로 원래 문장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의 꽁꽁 언 손에 바람을 불면서 라는 문장으로 해석해 주시고, 자, 여기서 blow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불다, 바람을 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다와 같은 자동사와 타동사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blow라는 단어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성훈이가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cold studio, 추운 작업실에서요. 2번, Instead of a doll and crayons, he would bring a little bear, laughing and sticking out his pink tongue. 자, instead of 하면은요, 무엇 대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 인형과 크레용이 왔습니다. 인형과 크레용 대신에 그는 would bring 가져갈 것입니다. 무엇을요? 작은 곰을 가져갈 겁니다.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에 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bear를 꾸며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ing and stick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sticking도 마찬가지 현재 분사형으로 앞에 나오는 bear를 꾸며주고 있고요. laughing과 sticking은요, 둘이 병렬 이루고 있네요. 자,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뒤에서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이 명사와 분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 쓰시고요. 뒤에 was라고 하는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은 곰인데 어떤 곰이냐면 laughing, 웃고 있는 작은 곰이고요. 또 sticking out, 내밀고 있는 곰인데요. 그의 분홍색 혓바닥을 내밀고 있네요. 자, 지금 성훈이가 가져갈 것이 작은 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곰은요, 실제 자그마한 곰인형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형태의 곰인가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진 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훈이가 돈이 없어서 인형을 살 수가 없어요. 대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곰돌이 그림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곰돌이라고 bear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실제 원작을 보면 곰돌이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둘리라는 만화 캐릭터예요. 둘리, 우리 아기 공룡 둘리 아시죠? 아기 공룡 둘리가 활짝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둘리라고 쓰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bear이라고 이제 곰돌이로 대체를 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넘어갈게요. 3번 문장입니다. Thinking of how he would try to turn his daughter's disappointment into smiles, 성은 stepped out of the studio with a still wet picture in his hand. 자, 여기도 마찬가지 콤마 부분 이렇게 딱 끊어서 문장 보면 앞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자, think of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다 라는 의미고요. 생각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주어 되살리면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as 그리고 그 생략되어 있는 주어 he 되살아나고 자 think라고 하는 동사
과거 시제 맞춰주면 though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as he thought라는 문장인데 이게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나요? 뒤에 how부터 이제 콤마 있는 데까지가 이 think of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의문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e 주어 나와 있고요. would try라는 동사 나와 있어요.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 주, 동의 간접 의문문으로도 보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이 how라는 간접 의문문, 의문사로 보지 않고 어떻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The way가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부사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ow는요, 우리 the way로 바꿔서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써도 네, 문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요. 우리 how라는 관계부사는 못 쓰지만 어떤 관계부사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the way that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that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that이라는 관계부사, 우리 일반적으로 관계부사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라고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주어 동사 해도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in 같은 경우에는 which 어디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which 주어 동사 끝에 이렇게 in 붙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 which라고 하는 아이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고 which든 that이든 우리 전치사 in에 걸리는 목적어가 관계 대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도 가능합니다. 우리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의미는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로 하든지 둘 다 의미상으로 별 차이는 없네요. 자, 어떻게 그가 바꿀 건지를 생각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turn 다음에 목적어 A 오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into가 세트로 쓰인 거 보실 수 있겠네요.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자, 성훈이가 그의 딸의 실망을 어떻게 미소로 바꿀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훈이의 딸이 왜 disappointed 했나요? 그렇죠. 아빠가 생일 선물 사오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심지어 생일 선물이에요. 그 생일 선물을 안 사올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딸이 굉장히 실망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딸이 실망한 거를요, 다시 어떻게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건지를 지금 성훈이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뭐 합니까? 성훈 stepped. 자, 성훈이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out of the studio. 그렇죠. 작업실 바깥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무엇을 가지고인데요. 무엇을 가졌나요? The still wet picture. 어떤 그림을 가졌는데 wet picture이니까요. 젖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still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하나요? 그렇죠. 부사로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의미, 뒤에 나오는 wet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죠. 여전히 젖어 있는 그림을요, in his hand, 그의 손에 든 채로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라고 3번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His other hand fell on a plastic bag hanging on the doorknob. 자, 그의 또 다른 손이 fell, 떨어졌습니다. on a plastic bag, 비닐봉지 위로 손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인데요. 일단 왜 다른 손이 필요했죠? 그렇죠. 지금 한 손에는 그림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림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편 손이 되겠습니다. 그 손이 비닐봉지에 떨어졌다, 즉 닿았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비닐봉지는 어떤 거냐면요. hanging on the doorknob이에요. 자, hanging, 걸려 있는 이네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이렇게 분사로 뒤에서 앞에는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걸려있는데 어디 걸려있어요? doorknob 하면 손잡이죠. 손잡이에 걸려있는 비닐봉지에 성훈이의 손이 닿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 Inside the bag was a cute doll sitting on a box of crayons.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 파트 5에서 가장 복잡한 문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inside the bag 하면은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부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구예요. 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의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법적인 현상, 즉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가 따라오는 도치 구문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장소의 부사구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도치 구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장소 방향 부사구 도치 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이 되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 이럴 때 항상 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에 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먼저 주어의 경우 명사 혹은 명사구여야만 합니다. 대명사일 경우에는 절대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게요. 자, 그 다음 동사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자동사여야만 합니다. 타동사, 즉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어지는 그러한 동사가 온다면 절대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 즉 주어는 명사 혹은 명사구일 것, 그리고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일 것,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다 달했다면 여기 동사 파트에 있는 I가 전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도치 구문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요. 이 동사에는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도 있을 것이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도치가 일어나나요? 보통 일반적인 도치구문 혹은 부정어구 도치구문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조동사 아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본동사의 변형형인 ing와 pp형은 뒤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게 바로 부정어구 도치구문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도치구문이 그러한 성격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장소 방향 부사구 도치구문에서는요. 여기 동사에 해당하는 비동사 ing 그리고 비동사의 pp형 전체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비동사 ing 그 다음에 비동사 pp형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가 여기 쓰였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일반 동사가 자동사여서 도치를 만들려면 우리 일반적인 도치 구문에서는 일반 동사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쵸? 대신에 조동사 do, does, did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치 구문에서는 do나 does, did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본동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주어 뒤에. 자, 그런데 자, 이 장소 방향 부사구 도치 구문에서는요. 이 일반 동사가 직접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문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이런 예문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Here comes the bus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이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치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ere이라고 하는 장소 부사구가 앞에 나왔고요. 동사 comes라고 하는 이 일반 동사가 전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here로 시작하지만 자,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예문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있어 라고 할 때 here it is 라는 문장 쓰죠, 우리가. 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아이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문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 문장을 잘 기억한다면 이 장소 방향 부사구 도치 구문이 가지는 그 특징을 굉장히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장소 방향 부사구 도치 구문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 달해야 한다고 했죠. 주어는 명사 혹은 명사구일 것, 대명사는 안 됩니다.
동사는요, 반드시 자동사여야 합니다. 목적어를 가지는 타 동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고요. 이 조건 두 가지에 다 달했을 때 뒤에 나오는 자동사 파트 전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치 구문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도치구문, 장소방향부사구 도치구문의 이 문법적인 특징들이 아마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질문, 문법 질문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조금 설명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법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독해지문에서는 충분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치구문이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반드시 어떤 부분? 부정어구 도치구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부정어구 도치구문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외가 없고 모든 부정어구 도치구문은 이러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문법적인 법칙에 모두 100% 해당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법 문제로 도치구문이 나온다면 아마 부정어구 도치구문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어구 도치구문과 장소방향부사구 도치구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정어구 도치구문은요. 부정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 파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 뭐 have pp 형태라면은 have,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 같으면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본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파트가 주어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거기에 반해서 장소방향 부사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 다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자, inside the bag 다음에 여기 was a cute doll sitting이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was 다음에 나오는 이 sitting이 한 세트라면 어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was sitting이라는 과거 진행형이었다면 사실 이 sitting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뒤쪽에 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was sitting이 앞에 같이 나와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문장이 여기서 무조건 끊겨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sitting이라고 하는 것이 was와 연결되어 있는 비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동사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sitting이 하는 일은 뭔가요, 지금? 그렇죠. 뒤에서 앞에 있는 doll이라고 하는 인형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귀여운 인형인데 어떤 인형이에요? sitting, 앉아있는 인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여기 doll하고 sitting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디에 앉아 있어요? On the box of crayons. 그러니까 크레파스, 크레용 박스 위에 앉아 있는 그 귀여운 인형이 그 플라스틱 백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5번 문장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There was no note in the bag. 그 백 안에는요, 어떠한 메모도 없었습니다. However, 성훈 knew. 그렇지만 성훈이는 알았습니다. 자, 성훈이가 무엇을 알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선물을 사준 사람이 바로 재호라는 것을 성훈이가 알았다라고 7번 문장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Snow started falling from the dark sky as if it were blessing from above. 자, as if 앞에서 끊어서 앞문장 먼저 볼까요? 자, 눈이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started 다음에 falling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고, 그렇죠. to fall 이 와도 되겠죠. 자, 어디에서부터? 어두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as if 나와 있고요. 뒤에 were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나와 있네요.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할 때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 as if 가정법 과거가 나타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혼자서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아이죠. 뭐가 꼭 필요하다? 그렇죠. 주절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는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지에 따라서
주절의 시점과의 그러한 관계가 변하잖아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주절의 시점이 지금 started라고 하는 과거니까 as if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도 과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다면 그렇죠.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인 것이고 자, 그렇게 구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치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인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 눈이 하늘에서 오는 축복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Like the silent snowflakes, friendship lit up the cold, dark city streets. 자, like 하면은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전치사 되겠죠. 자, 뭐처럼이에요? 그렇죠. 조용한 snowflakes, 눈송이처럼. 조용한 눈송이처럼 friendship,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lit up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lit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뭐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light의 과거형이에요. 그러고 보니 light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네요. 왜? 명사로도 있고 형용사도 light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동사로도 사용되네요. 자, 그러면 light가 동사로 사용될 때 이 light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light가 동사로 쓰이면은요, 자동사, 스스로 불이 붙다라고 사용되는 자동사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 빛을 비추다와 같은 타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요, light 다음에 이렇게 up이라고 하는 뒤에 부사가 붙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이어 동사로 보셔야겠는데, 그러면 light up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또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light up이요. 자동사로 쓰면 환하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타동사로 쓰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환해지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9번 문장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네요. The cold dark city streets네요. 차갑고도 어두운 도시 거리들을 환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요, 조금 유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요겁니다. 자, 지금 snowflake라고 하는 이 눈송이와 밑에 나오는 friendship 두 개를 지금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쵸? 지금 friendship이 눈송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두 개가 같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뒷부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Snowflakes sparkled in the light of a city lamp as Jehu stepped on the bus to go home. 자, 이 눈송이들이요, sparkled 했습니다. 자, sparkle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반짝반짝거리다, 생기가 넘치다 라는 의미가 되죠. 눈송이들이 반짝거렸습니다. In the light of 어떤 빛 속에서 무엇의 빛인가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as, 접속사 as인데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뭐 when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뭐 할 때, 제호가 stepped,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런데 onto the bus, 버스 위를 올라탈 때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뭐 하려고 버스 탔어요? 그렇죠. 집에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을 때 눈송이가 그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11번입니다. Love is most beautiful.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언제요? When it approaches. 자, 그 사랑이요. 다가올 때요. Quietly. 조용하게 다가올 때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본문에서 snowflakes와 friendship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라고 선생님이 본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교과서 37페이지에 나오는 5번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What do snowflakes and friendship have in common?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 snowflake처럼 우리 우정이라는 그런 표현 나왔던 것처럼 이 snowflake와 friendship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snowflake. 우리 글 속에 나왔던 이 snowflake의 특징이 뭐였나요? 반짝반짝거렸나요? 그렇죠. 이렇게 눈송이가 반짝반짝 거릴 수 있었던 건 그 주변의 환경이 어땠었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렸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스노우플렉스처럼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두울 때 빛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정이 빛나는 이 어둠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역경, 고난, 어려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눈송이들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 그 가치가 빛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서 영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우리 오늘 했던 본문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 전부 다 잘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